해외에서 돌아온 이명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경험하고 왔고요. 예. 못 지냈던 기간도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네, 그냥 지냈다. 그냥 지내고 좀 고생하고 와서 얼굴이나 피부가 좀 많이 탔어요, 사실. 네. 예. 산에 많이 올라갔는데 경험적으로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이건 뭐예요? 춤추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예. 이런 춤 있지 않나? 이런 춤? 네? 네. 이거 비슷한 거 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슈퍼송 아니야? 슈퍼콘? 아 그러네. 하다가 그때 주원이 형 형수님 오셔가지고 맞아, 너무 맞아, 힘내요 맞아. 하셨잖아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위스 혼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자연은 잘 즐기고 혼자 여행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케인 얘기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랑 지금 케인이랑 링크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케인 계약 기간 1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재계약 얘기는 아직까지 뭐 들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적료가 발생이 되려면 토트넘이 수익을 얻으려면은 이번 여름에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연히 케인이 잔류되길 원하는데 이게 좀 가능할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계약 기간이 이제 2년 정도 남은 선수면은 구단에서는 그 선수가 핵심이면은 잡고 싶은 마음이 좀 클 거예요. 근데 그 구단도 한 명으로만 사실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죠. 여러 명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분명 수뇌부 중에 누군가는 야 이거 그냥 내년에 FA로 팔기에는 이 선수의 가치가 너무 아깝다. 지금 팔아서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같은 구단 내에서도 수뇌부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토트넘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골닷컴에서 토트넘이 케인이 자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설득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가 있는 케인에게 이제 재계약을 최후 통첩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케인에게 일단 재계약 요청을 이제 토트넘에서 할 거라는 얘기이긴 하죠. 크리스 힐러의 경우는 주급 40만 파운드, 6억 6천만 원의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재계약을 안 하면 토트넘이 그냥 팔 수 있다.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여름에 팔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 이제 바이언이랑 링크가 계속 짙어지고 뭔가 좀 구체화되려고 느낌이 나다 보니까 토트넘이 굉장한 수준에서 재계약을 케인에게 제시할 거다라는 뉴스는 이미 전부터 나왔었고. 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주급 6억 6천만 정도, 한 40만 파운드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최대한 주급 40만 파운드는 나름 최대한의 어떤 힘을 쓴 조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케인이 재계약을 수락하지 않을 시에는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더커가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토트넘 구단주로부터 케인을 재계약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 여름에 판매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재계약 아니면 이거는 돈 받고 팔아라 이거네. 더커의 얘기는 이제 토트넘 구단주가 레비에게 케인이 이번에 재계약 안 한다? 그럼 이번에 바로 팔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1억 파운드의 가치, 1654억 원의 금액이거든요. 네. 이 정도 금액의 선수를 이적료 없이 내보내는 것은 구단주 입장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다라는 게 되겠죠. 이게 모든 팀이나 솔직히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고 재계약을 안 하면은 내년에 이 선수가 이적료가 발생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선수가 1억 파운드에서 확 떨어지는 가치가 없어지는 선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당장 그냥 재계약 계약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이적료가 없는 거지. 이 선수는 여전히 대단한 선수는 맞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팬분들이 궁금해할 게 있어요. 아니 조 루이스는 축구에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물인데 해리 케인이 누군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일단 제임스 더커라는 기자 자체가 토트넘보다 맨유 쪽에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기자긴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아예 없는 소리 하는 이른바 루머성 기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 루이스라고 이 기자가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구단주 레비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제임스 더커에 따르면 케인이 이번에 재계약 안 받으면 그냥 팔아도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게 지금 더커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테코글루는 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과 루머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 점점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최대한 구단에게 케인의 미래를 빠르게 좀 결론 지어주기를 좀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 케인의 현재 우승이 좀 간절한 상태.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인 토마스 투헬은 케인과 함께라면 우리는 비기어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투헬 감독은 지금 그렇게 케인을 또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아예 없는 말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결국 이제 바이언이 올 시즌에 제일 좀 갈망할 수 있는 자리는 스트라이커고. 그렇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로도 이해가 되는 게 케인 재계약해서 있으면 좋아.
근데 없으면은 다른 플랜을 확실하게 짜야 될 거 아니야. 공격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선수들. 왜냐면 지금 그래. 프리시즌 하고 있잖아요, 토트넘이. 맞아요. 그래, 그럴 거면은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나아. 진짜 포스테코글루도 힘들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감독은 지금 그러니까 빨리 구단한테 결론 좀 지어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레비 입장에서도 구단주도 일단 얘기하고 있고 감독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생각이 좀 복잡할 상황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BBC의 이제 사이먼 스톤은 토트넘과 케인의 계약이 이제 내년 여름에 만료가 되는데 내년 1월이면 이 보스만 룰에 따라서 6개월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구단과 이제 선수 개인이 FA 협상이 가능하죠. 예. 해외 구단과 사전 계약을 맺거나 내년 여름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팀에 이적 없이 케인이 합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역시 BBC 사이먼 스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2019-20 시즌에 에릭센 때와 비슷한 상황이 좀 놓여 있거든요. 그때 토트넘이 1월까지 에릭센을 최대한 붙잡아봤다가 결국은 이제 인테르에게 팔았어요. 그랬던 상황인데 토트넘은 아무 소득 없이 현재 케인을 잃고 싶어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판매할 수 있다는 느낌이 업계에는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제 유럽 주요 스트라이커들의 이적에 있어서는 살짝 지금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뭐 한동안 뭐 몇몇 선수들이 이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잠깐 소식들이 잠잠해진 상황인데 케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뭔가 업데이트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여러 유럽의 축구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이언이나 뭐 이제 다른 클럽들에서도 케인 외의 자원들을 생각해 보면 네. 9번이라고 지금 언급되면서 이 선수 이적하나라고 리스트업 되는 게 블라우비치나 아니면 뭐 콜로무아니 같은 이런 자원들, 그리고 이 선수들 좋은 자원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언은 이거 케인 여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발 빼야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전 요지부동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케인하고 협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막 이런 느낌에서. 일단 케인과 할 만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케인이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그래도 우리 케인한테 아직 밀어 못 버렸어. 최대한 케인과 그래도 뭔가 협상은 해야 돼.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블라우비치, 콜로무아니 쪽으로 관심이 짙어지지 않고 그래서 공격수 연쇄 이동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7월 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그렇죠. 지금 되게 대표적인 넘버9의 이적 사례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루카쿠도 지금 묵혀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대표적인 넘버9인가요? 너무 하나잖아. 대표적이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케인이 어쨌든 그런 정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파리는 이제 음바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점점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할 것이며 현재 음바페 거취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따로 영상을 아마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해리케인과 관련해서 이제 파리가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이강인의 소속팀. 네, 이강인의 소속팀. 곧 이제 한국에 또 오는 전북 현대모터스와 또 경기를 하게 되는 파리가 해리케인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루이스 엔리케 오피셜 떴을 때도 사실 케인 링크가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친선 경기 때 에키티케가 골 넣긴 했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넘버9 필요해. 필요하죠. 다른 뭔가 스타일의 공격이 되려면은 케인 같은 선수 있으면은 여기 잘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해요. 뭐 르아브르전은 뭐 이제 예. 아센시오 나와가지고 뭐 이제 제로톱 느낌으로 뛰기도 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톱정원에 들어갈 선수가 좀 더 맞아요. 애매한 것도 사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파리는 음바페가 있어도 톱이 필요했어요. 음바페를 더 살려주기 위해서, 맞아요. 뭐 네이마르나 이제 다른 이선 자원들 살려주기 위해서 최전방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지난 시즌에도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마테오 모레토에 따르면 파리와 토트넘이 접촉을 했는데 이유는 해리케인 때문이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두 구단은 케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고 대화만 잘 오갔을 뿐이지 아직 합의가 된 바는 없다. 케인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이 매우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엔리케가 지금 일부 스쿼드 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영입이 필요하다. 여전히 파리는 선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해리케인에게도 파리가 일정한 관심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파리도 새 시즌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음바페가 지금 일본 투어 명단 관련해서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잖아요. 스쿼드 정리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새 영입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건 뭐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근데 이게 참 만약에 파리에 이제 해리케인이 가면 우리가 당연히 이강인이랑 케인이 같이 뛰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그렇지. 되는데 사실 손흥민 케인도 케인이 패스 주고 손흥민이 받아서 마무리하고 반대 상황도 또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공간 만들어주고 케인이 득점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났는데 이강인 케인도 사실 굉장한 시너지 낼 것 같거든요. 아니 유독 지금 우리나라 선수 있는 클럽이랑 이적설이 많죠. 바이온 김민재 그치. 있는 쪽이랑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리 이제 또 이강인 쪽이랑 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도 또 한국인 선수 손흥민 선수하고 또 조합이 좋았기 때문에 참 케인은 우리 팬들하고도 그런 인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선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참 때마침
네, 이카르디가 지금 갈라타사라이 이적이 좀 유력하대요. 네. 파리도 만약에 이제 해리케인이 영입하게 된다면 등번호 9번을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바이에른 뮌헨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들도 또 흥미로운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한 1,6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네. 케인 이적을 원하고 있으니 이걸 받고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한 시즌 더 하고 그냥 FA로 나가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네. 이거는 그냥 저는 바이언이나 다른 케인을 원하는 클럽의 스탠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돈 지불할 거냐. 제가 봤을 때 레비는 물론 이제 저기서 뭐 낮아질 수도 있겠죠. 뭐 한 1,500억 선이나 아주 소폭으로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저 금액을 챙기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는 영입하려는 팀에게 좀 달려있지 않나.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7월 초였으면은 야 일단 돈 받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공격수 좀 사보자 하면 되는데 시기가 내일 모레 개막이야. 맞아요. 이제. 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케인을 만약에 저 돈을 받고 판다고 해도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대체할 것이냐. 그래. 그게 너무 애매하거든요. 생각보다 토트넘도 이제 케인의 백업에 대해서 그동안 못 구했던 시즌들이 많았잖아요. 그치. 이유는 그만큼 공격수 매물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케인의 영향력이 너무 대단해서였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 미드필더가 완성되지 않은 토트넘에는 공격수가 미드필더 역할까지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케인만한 선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한테 베스트 시나리오는 진짜 뭐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베스트 시나리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올 시즌 노립니다. 왜냐면 올 시즌 무조건 못 가니까. 그래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재계약.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케인이 재계약을 할 확률이 높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는 이적의 가능성이 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그냥 재계약을 안 하더라도 내년에 FA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시즌 잔류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계약 기간을 충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